돈 없을 때 투자금 마련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실제로 이제 제가 자주는 아니에요. 네, 자주는 아닌데 진짜 물건이 괜찮은데 돈이 없을 때 진짜 미치거든요. 네, 요거 잡으면 최소 몇억 원 버는데, 작게는 수천에서 몇억 원 버는데, 그때 이제 돈이 없을 때 그때 진짜 환장하죠.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선제 조건이 좀 있어요. 뭐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.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그래서 투자는 하고 싶으나 돈은 없다. 그죠?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드려볼게요. 그래서 뭐 선제 조건이 좀 있어요. 그 다 할 수는 없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선제 조건을 좀 알아볼 건데, 먼저 싸게 사야 됩니다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경매에 국한된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. 일반 뭐 부동산 투자나 기타 어떤 일반 시세로, 일반 매매 시세로 산다는 거는 싸게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아무리 금매라고 해도 경매만큼 싸게는 못 사거든요. 보통 보면은 제가 경매로 싸게 사면은 정말 많이 싸게 삽니다. 감정가 대비 뭐 30%, 40% 이제 거의 한 절반 값에 사는데, 근데 이제 보통 그 감정가가 시세가 될 수는 없지만, 그죠? 부동산은 또 사놓으면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 조건이 첫 번째가 싸게 사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매 공부를 해야 되죠. 그래서 이제 경매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지혜, 실전이나 이런 게 좀 선반영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초보자가 섣불리 따라 하기에는 물건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거기에 좀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선제 조건은 경매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. 그럼 일단 세 가지 방법은 뭐냐? 그래서 그중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입니다. 그래서 신용대출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, 그 담보대출 말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나 법원 경매로 이제 물건을 낙찰 받잖아요. 그러면은 보통은 신용대출을 잘 안 일으키죠. 그죠? 그래서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그 담보대출을 일으켜요. 담보대출. 그래서 담보대출 해갖고 낙찰가의 몇 프로, 그 다음에 뭐 방 개수가 있으면 방 개수를 좀 빼고, 이렇게 낙찰가 대비 뭐 70에서 80, 뭐 90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거 말고 본인의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그 나머지 낙찰가의 한 20-30% 모질라는 걸 채워줄 수가 있는 거죠. 그죠? 그렇다고 하면 완전히 풀로 전부 돈 없을 때 전부 대출로 인해서 다 살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용대출은 본인이 이제 대출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 신용대출도 종류가 좀 있죠. 그래서 뭐 캐피탈 이런 거 말고 1금융권에 대해서 뭐 신용대출, 직장인 뭐 연봉대출 뭐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가장 저리로 좀 빨리 쓸 수 있고 되갚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통장이거든요. 그렇죠? 마이너스 통장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쓸 때만 이제 잠깐 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매로 낙찰을 받잖아요, 싸게. 그러면은 대출을 한 80% 정도 받고, 그 다음에 20% 하고 나머지 세금을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으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러실 수가 있죠. 대출 이율이 부담이 좀 크지 않냐. 그쵸. 부담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4% 초중반대인데, 신용대출은 그 이상입니다. 한 7에서 한 8% 정도, 마통 같은 경우도.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경매 물건을 샀을 때 되게 정말 좀 싸게 사야 되고, 그 싸게 산 만큼에 대한 어떤 임대, 그러니까 세를 놨을 때 대출 이자를 충분히 주고도 남을 정도. 그리고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바로 상환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월세 보증금이나 임대 보증금이 그 바로 좀 회수가 돼서 상환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물건을, 종목을 잡아야겠죠.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류는 요거는 이제 좀 까다롭습니다. 요거는 실제 제가 지인 찬스를 쓴 거가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그 반지하로 제가 최소 1억 5천 정도 번 게 있어요. 4년 만에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영상 카드를,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거를 카드를 꽂아 드릴 텐데, 그거를 제가 그 물건을 잡을 때 지인 찬스를 썼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저의 어떤 고모가 돈을 빌려줘서 그거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대출을 일으키고 또 상환하고, 이렇게 좀 복잡하게 좀 빌렸던 그런 케이스거든요. 그래서 지인 찬스라고 하면
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, 그죠? 이 물건을, 그러니까 이제 경매 물건을 보여줘야겠죠. 예, 본인이 경매를 이제 좀 잘 알아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물건을 보여주고, 이 물건이 이제 얼마 낙찰 받으면 얼마 남는데 내가 이걸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. 그래서 너가 좀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를 좀 높게, 지금 이자가 이율이 한 2% 3%밖에 안 되죠. 그래서 이자를 5% 혹은 이제 8% 그 정도 줄 테니까 한 몇 개월만 쓰자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인 찬스를 이용해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본인이 그 평소에 이제 지인들한테 뭐 커피도 잘 사주고 술도 잘 사주고, 그죠? 뭐 그런 어떤 신용 관리가 철저히 돼 있으면 쉬울 겁니다.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요새 말로 그냥 혼자 좀 있고, 그 다음에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, 뭐 아싸라고 좀 많이 하죠. 예. 그러신 분들은 좀 곤란할 거예요. 그래서 애초에 이제 경매 공부할 때부터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, 경매 공부를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. 커피도 좀 사주고, 그다음에 술도 좀 사주고. 물론 이제 경매 목적으로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, 그래도 경매를 하면은 어떤 이제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,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대하는 것도 좀 경매하면서 좀 배워야 되거든요.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명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명도를 할 때도 사실 좀 활달한 성격이고 눈치도 제법 있어야 되고, 그죠?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배워놔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인 찬스.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건 뭐 가족들이죠. 뭐 부모님이나 형제, 뭐 이렇게, 아니면 이제 뭐 외가나 이제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뭐 양가 부모님한테 좀 여쭤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빌리기도 하는데, 저는 이제 주로 장모님하고 고모, 그다음에 부모님 찬스를 많이 이용했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이제 본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공동 투자예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잘 안 쓰긴 하는데, 보통 이제 경매를 좀 하시는 분들은 요걸 많이 합니다. 공동 투자. 그래서 본인이 정말 돈이 이제 별로 없고, 이 물건,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을 내가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이제 한 3명분, 그러니까 이제 투자금이 만약에 1억 정도 들어가는데 3명이 붙으면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죠. 혹은 이제 10억짜리 물건인데 뭐 5명 하면 2천 들어가고, 아니 10억짜리면 2억이 들어가죠. 5명이 들어가면 10명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가죠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투자금을 낮추는 경우, 아니면 이제 공동 투자긴 하는데 네가 돈을 대라. 내가 이제 사실 이제 경매 투자를 하면 가장 껄끄러운 게 그거예요. 사람들 만나서 명도하고, 그죠?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서 내놓고 수리하고, 다가구나 이런 빌라 같은 걸 사갖고 수리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. 그죠? 지방에 있으면 지방까지 가서 현장 답사해갖고 왜 물이 새고 뭐 어디가 고장났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, 또 수리업자 맞춰야 되고, 돈 들이고,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네가 돈을 대고 내가 투자를 전부 다 도맡아 하겠다. 그래서 나중에 뭐 팔았을 때, 혹은 이제 월세가 들어왔을 때 반반이거나, 어떤 이제 서로의 뭐 비율이 정해 놓은 거죠, 사전에. 그래서 필요하면 뭐 계약서도, 공동 투자에 대한 계약서도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. 어떤 선제 조건이 있는데 싸게 사야 되죠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용이 좀 힘들 것 같고, 경매 시장에서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대출금을 주더라도 싸게 산 만큼 월세나 임대 보증금이 이제 바로 회수가 되고, 월세 수익금도 꽤 괜찮은 그런 상황에 적합하고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마통을 이용하다.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, 마통이 가장 제일 융통하기가 쉽거든요. 필요할 때만 잠깐 쓰고 바로 상환하면 되니까.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인 찬스, 뭐 부모님, 형제, 그리고 이제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, 이렇게 찬스를 써서 이제 투자금을 마련하면 되고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공동 투자, 그죠? 투자금이 이제 많이 드니까 n분의 1로 쪼개서 하는 경우, 아니면은 네가 돈을 대라, 내가 이제 투자만 도와주겠다,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해당 영상 투자는 하고 싶지만 돈이 없었을 때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에 대해서 투자금 마련하는 방법
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,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, 제가 그 댓글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거든요. 거기에다도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.